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즐겁고 설레이는 한 주를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매주 월, 수, 금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리는데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또 물건을 검색하는 가운데 괜찮은 물건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더라. 우리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물건을 자주 또 검색하고 또 자주 임장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노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쉽고도 또 수익이 잘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또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시에 두 번 유찰된 토지, 그리고 근린상가, 그리고 이제 한 번 유찰된 신축의 오피스텔, 요런 물건들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한번 필터링 한 것이니까 여러분 또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가에, 즉 싸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의 또 경매 물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유찰된 경매, 고양시 토지, 그리고 한 번 유찰된 오피스텔 총 4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입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 그러니까 입지, 즉 위치,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사실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공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고양시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고양시에 대한 공부 조금 해야 되는데 고양시가 만든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는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덕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일산 동구가 있고, 일산 서구가 있구나. 고양시가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기 신도시, 일산은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입지적으로 놓고 본다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효자동, 삼성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이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지축이죠. 삼성, 앞으로 3기 신도시, 창릉, 새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기는 재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 도시발전축, 녹지 생태축 설정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쨌거나 주 성장축은 화정과 창릉, 그 다음에 대곡, 일산, 대화. 어쨌거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화정과 창릉,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 지하철망이 가장 좋을 대곡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의외로 또 많이 고민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덕은. 덕은은 곧바로 이제 마포구하고 붙어 있어서 나중에 서부간역철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홍대로 가는 그 지하철이 덕은역에 꽂힌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시간이 앞으로 최소한 못해도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이 쉬운 곳들, 가까운 곳들이 좀더 먼 곳들보다는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고양시 하면 GTX A, 운정에서 킨텍스, 대곡, 창릉까지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양시 올 연말에 일부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3호선, 경의중앙선도 있습니다만 GTX-A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가오는 10월 16일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건 경매 물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 풍동의 대지입니다. 자, 이 대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풍동. 고양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고양지원입니다. 마두역에 있는 거죠. 토지가 122.75, 건물 짓기 딱 좋다.
감정평가가 13억 원인데 반값. 일단 직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현장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자, 이 땅에 대한 부분은 뭐 자연 녹지지요. 그러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고양시 가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입지적으로는 경의중앙선이자 서해선, 통산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코너에 위치한 대지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 가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요. 이 땅에다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고양시, 시청 근처에 건축사 등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바, 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권리상의 문제는 매각물건 명세에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한 커멘트가 없다. 예,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자. 풍동의 대지.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동산동의 근린상가입니다. 동산동 하면 이제 스타필드 고양이 있는 곳이죠. 자, 요거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근린상가. 토지가 290평, 건물이 124평이 있는 겁니다. 36억짜리인데 한 번 떨어져서 25억 4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 가서 시세, 파악,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요. 관심 있다면 11월 12일 날 입찰 기일이니까 체크하고. 자, 요 땅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역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고양시 가서 좀 체크를 해봐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물은 보존된 게 2019년산인 거니까 5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신축이네요. 그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위치는 뭐 여기가 여러분 이제 서울이잖아요. 거의 국파발. 예, 그다음에 지축, 삼송, 원흥,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고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온 토지와 근린 상가다라고 하는 점. 일단 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여기도 좋아 보인다. 권리상의 문제는 매각물과 명세서인데 사실 뭐 여기 특별히 어떠한 임차인은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비고란에도 특별한 문제 코멘트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임장을 빨리 가보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일산동의 전, 즉 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밭은 일산 서구 일산동의 밭이고요. 면적이 88.03평. 바로 이제 이렇게 건물 뒤에 있어서 추후에 뭐 건물 쉽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도로만 또 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액이 한 6억 원 정도 반값.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청구 금액과 빚이 많아서 경매가 취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물건 번호 1, 2가 있어서 요거를 낙찰받고 싶다면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개별 매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자,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역에서 걸어서는 한 20분.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입지는 일단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전이지만 언제나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 또는 토목설계사 전이기 때문에 체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권리상의 문제는 매각물과 명세에서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고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이제 우리가 통상 밭 농지잖아요. 전답과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낙찰받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즉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는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돈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돈해동은 이제 원흥에서 멀지 않은 곳. 자, 이 오피스텔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돈해동의 힐사이드 파크 1차 8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전용이 6.88.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널널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억 4천. 한 번 떨어진 9,80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0월 22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장에 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2021년산 3년차 신축 좋다. 23층 중에서 8층 괜찮죠? 전용 좋다라고 하는 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인데요.
3호선 원흥역에서는 마을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롯데 아울렛, 보양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이 될 때 혼술 혼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스타필드 고향도 멀지 않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러면 답은 현장 가서 체크를 한다. 여러분, 오늘은 고양시에 2번 유찰된 토지, 그다음에 근린상가, 그리고 1번 유찰된 신축의 오피스텔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 가지고 순발력 있는 임장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다면 싸게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고양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성비가 중요하다. 또 미래 가치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순발력 있게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열정적인 그리고 집요한 여러분,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로 올해 또 내년 또 영원히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